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9일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어요. 이에 코스피는 1.16%, 그리고 코스닥은 0.87%, 양대 증시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자, 실상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오늘 분봉상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은 고점 대비 한 3포인트가량 밀려서 마감되는 흐름이었지만, 코스피는 꾸준히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실상 기존적으로 시장이 눌릴 수도 있었다라는 우려가 있던 이런 저항선들이 있었죠. 이런 선들을 돌파해주는 이후에 이번 주 실상 계속해서 고점을 좀 돌파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어떤 이벤트죠? 아마 좀 이제 주식을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두 번째는 6월 FOMC가 개최될 예정이죠. CPI가 발표된 다음 날에 바로 6월 FOMC가 개최가 돼요. 근데 CPI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사실 기준금리라는 것을 정할 때, 통화정책을 수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론 동결에 대한 전망이 강한 것은 맞으나 어떻게 또다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항상 증시에는 이제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주식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 예금이나 적금처럼 우리가 이만큼을 넣으면 이만큼을 돌려준다라는 게 보증돼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 방향이 아무리 생각이 강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대에 대한 방향도 생각을 하고 리스크를 짜고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이제 현재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 CME 패드워치상 73.6%, 그리고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26.4%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저 또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물론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물가 금리를 이렇게 매파적으로 여태까지 올려온 게 맞지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보이면 좋겠죠. 근데 이거에서 파생되는 악효과, 그러니까 즉 악순환들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수순들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이 우려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주인이 분들 생각해 보셨을 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도 고금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거고, 이제 감산에 대해서 꾸준히 좀 내용이 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겠죠. 또 물론 물가에 관해서는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대한 기후 관련된 우려감들도 있기도 하고, 우려감을 꼽자면 다양한 내용들을 꼽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효과, 그리고 경기가 점차 나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 두 개 중에 무엇을 고를 것이겠냐겠죠.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바라는 고용시장 역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상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를 좋아하기도 좋아할 겁니다. 왜?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야 사람들이 돈을 안 쓸 거고, 돈을 안 쓴다는 거는 무언가를 많이 안 산다는 건데,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어야 물가가 줄어들 거니까. 이런 수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비칠 건지 이제 다음 주 결정이 되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 기준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가 한번 잘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도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자면,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나서 코로나에 대한 계엄령을 없애고 나서 경기가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나 싶더니 다시금 경기 지표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중국은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커요. 세계 탑급의 자동차 시장인데 5월달 자동차 판매량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급하게 지금 국민들이 많은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뭐 정부 지자체, 지역 지자체들한테도 그리고 은행들한테도 여건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려는 정책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도 중국의 경기가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지 여부까지 함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